우리 동네 동전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강감찬의 귀주대첩과 역사적 교훈 무명장수와 병사들의 희생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의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고려거란 전쟁 김은부 야율융서와 한판승부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하여 주세요. 김은부 대체 야율융서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살아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거란에 도착한 김은부, 야율융서를 찾아가 인사를 올립니다. 폐하, 저는 고려에서 사신으로 온 김은부입니다. 고려 황제의 표문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야율융서는 화가 나서 소배압에게 내가 고려 사신은 너는 안 받겠다고 했잖냐? 왜 당장 죽이지 않고 얘 앞에 데려왔느냐? 그러자 소배압이 다급하게 대답합니다. 폐하, 저도 그냥 죽이려고 했으나 이자가 폐하께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말을 했는데 자신이 고려 황제의 장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죽이지 못하고 이렇게 폐하 앞에 데려왔습니다. 고려가 또 사신을 보내왔구나. 이번에도 친조를 이행하겠다는 말로 우리를 속이려는 것이냐? 아니옵니다. 고려 황제는 진심으로 친조를 이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원래 폐하의 생신 축하연에도 직접 참석하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병이 나셔서 오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인인 저를 대신 보낸 것입니다. 고려 황제를 대신해서 생신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경이 정말 고려 황제의 장인이 맞느냐?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예, 황제 폐하 고려 황제께서 보내신 표문입니다. 이 표문을 읽어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날 속일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거라는 이미 고려의 사신을 보내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다. 일단 고려로 간 사신들이 돌아오기 전까진 널 죽이지 않겠다. 여봐라, 저 고려 사신을 데리고 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잘 감시하거라. 한편 이 소식을 들은 하공진은 어떻게든 김은부를 고려로 돌려보내기 위해 본인이 기존에 영마다 사두었던 빠른 준말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김은부가 있는 곳에 은밀히 연락해서 김은부를 몰래 빼돌려 준말을 타고 고려로 도망가게 하려고 하죠. 하지만 몰래 도망가려던 김은부는 소배압한테 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해 하공진이 영마다 빠른 준말을 사놓았다는 일이 들통나고 맙니다. 야율융서는 김은부를 더 붙잡아두고 싶지만 김은부가 거란 진영에 더 있다가는 현재 거란 내부에 분란이 있다는 사실을 들킬 것 같자 김은부를 고려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그냥 돌려보내기에는 너무 약이 오르자 여진족을 시켜 김은부를 납치하게 하죠. 따라서 김은부를 고려로 돌아오는 길에 여진족한테 잡혀서 몇 달간 고생한 끝에 겨우 고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김은부 때문에 영마다 빠른 준말을 사놓은 걸 들킨 하공진은 결국 야율융서의 손에 끔찍하게 죽고 말죠. 한편 고려에는 야율융서가 보낸 거란 사신들이 도착합니다. 고려 신하들은 거란의 사신들과 술상을 마주한 채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거란 사신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고려 황제께서 계속 친조를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니 이제 남은 건 전쟁밖에 없습니다. 만약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 강동 6주를 되돌려 주십시오. 하지만 강감찬은 갑자기 강동 6주를 요구하며 협상을 시도하는 거란의 속내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상하다, 전쟁을 선포하다, 왜 갑자기 강동 6주를 내어달라고 하지? 강동 6주가 중요한 요지인 건 맞지만 저들의 속내는 다른 것에 있는 게 분명하다. 겉으로는 강동 6주가 무척 필요한 척하면서 어쩌면 지난번처럼 잘 싸우는 기병 몇백 명을 선발해서 개경으로 바로 쳐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려는 개경을 더 철저하게 지키면서 강동 6주 쪽도 방어를 강화하라고 명해야겠구나. 강감찬은 이처럼 거란의 진짜 의중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는데요. 과연 강감찬이 이번 협상을 어떻게 현명하게 이끌어 나갈지 귀추가 다음 편이 기대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고려거란 전쟁 김은부 야율융서와 한판승부 인문학처 세술이란 영상을 통해 어떤 인문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김은부는 거란 황제의 호기심과 자부심을 자극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을 고려 황제의 장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제의 생신 축하를 위해 직접 방문했다고 말함으로써 야율융서의 분노를 호기심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목적에 유리하게 사용하는 심리전의 한 예입니다. 김은부는 처음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거란에 파견되었지만
상황을 자신의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정보와 자신의 위치를 활용했으며 탁월한 황제 앞에서 고려 황제의 진정성을 강조하고 표문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등 각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거란 황제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거란 황제가 내부 분란을 우려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을 살려 돌려보내는 데 활용했습니다. 또한 거란 황제가 고려의 사신을 죽이는 것으로 인한 가능한 외교적 후폭풍을 고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정보와 자신의 지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생사를 결정짓습니다. 김문부의 경우 거란 황제와의 대화에서 고려 황제의 표문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적절히 활용했습니다. 한편 상대방의 심리, 우려사항, 그리고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김문부는 거란 황제의 심리를 이해하고 그의 우려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으며 김문부는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응하는 태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합니다. 김문부의 사례는 외교적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지혜와 처세술이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의 행동은 현대 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상대방의 심리를 이해하고 적절한 정보를 활용하며 위기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응하는 능력은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동전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동전과 지폐 수집에 관한 다양한 영상과 역사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